대한민국이 정신문화 국가로서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는 5천년간 단 한 번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고 남을 괴롭히보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선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아주 중심 기둥이 있고 곳곳에 기둥과 벽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에서도 그 가장 중심의 기둥은 저는 충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기둥을 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인의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될 때에 그런 정신문화의 세계적인 중심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선다면 그날은 분명히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에 6.25 전쟁을 정전을 하고 우리에게 남았던 가난 극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인들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자, 잘 살자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왔는데 한편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세계였었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훑어보면 정보화, 세계화, 개인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사회가 개방적 복잡계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의 우리 사회를 엄습하는 가장 큰 난제, 이런 것이 사회적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이 사회 불신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분노로서 표출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 양극화인데요. IMF 이전에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해서 조금 거의 형편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우아래층에 나눠서 사는 사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요새는 한 나라 두 종족, 문화적 의식적 인종이 서로 분화가 되는, 그래서 딴 나라 사람들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여기다 포함된 건데요. 소위 인성과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상류층 사람들이 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노블리 서블루이지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성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도적인 방법보다 솔선수범하는 이런 식의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 인성 회복 운동,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면 실제 이 운동의 그 주체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탑다운 방식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바텀업 방식 간의 어떤 양방향성을 이제 추구하는 형태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저는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아래로부터의 의식개혁 운동도 필요한데요.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서 보급시킨다라든가 보급해 나간다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모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발언을 해 나감으로써 인성 회복 운동의 어떤 그런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어떤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촉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성 회복을 위해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작동을 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 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능을 하고, 차츰 무게 중심이 이제 시민 사회 쪽, 단체 쪽으로 가면서 뭔가 바텀업 방식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인성 함양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여러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인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 준법, 책임감, 성실 등 항목별로 정해서 이걸 따로 교육한다면 이것은 밥 대신에 각종의 영양소를 따로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한다, 되찾는다라고 하는 구방심이 있고, 방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저는 방구심과 방구적이만 새긴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얹기에는 우리 그릇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비우지 않고 새로운 과제를 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담겨지겠는지, 뭔가 그렇다고 하는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교육으로 치른다고 한다면 잘못된 교육이죠. 그 잘못된 교육을 덜어내지 않고 어떻게 잘된 교육을 하겠는가. 우리 고도 성장기 때에는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행했어야 할 그 교육이 지금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고집스럽게 이 사회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제31조에 근거해서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서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에 이런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 내지는 인성 중심 교육과정 또는 사회통합형 교육과정, 어떤 이런 것을 커다란 가치로 표방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 교과교육과 인성교육, 창의력 교육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교 급별로 교육 방법을 달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안정 등 기초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나의 행복과 친구의 행복을 배려하는 행복 교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성찰하고 이에 따른 직업 교육 등 사명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그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국가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